자, 하나은행 50년 주담대 완전 폐지했는데 다른 1금융권들도 같이 영향이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냐? 그러니까 50년 주담대가 폐지가 된 게 아니에요. 원래 50년 주담대는 9월에 폐지가 아니라 40년 DSR 적용이 되니까, 물론 갚을 능력이 된다는 사람들한테는 빌려주지만 50년 DSR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증명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줄었죠. 왜 10월부터 실거래 가격 지수가 떨어졌냐? 물론 부동산은 지금도 통계가 굉장히 암암리에 조작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 호가 기준으로 하는 KB보다 부동산원이 상승할 땐 상승폭이 크고 떨어질 땐 하락폭이 작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래 가격 지수가 10월부터 떨어진 이유는요, 9월에 특례 폐지 일반형, 그리고 50년 주담대 40년 DSR 이게 적용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누가 50년 주담대를 받겠어요? 40년 DSR을 적용을 받는데. 물론 지금 DSR이 부담이 어마어마해서 50년 주담대로 받는다라고 하기에는요, 40년 DSR로 받아가지고 DSR 40%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요, 무리하게 50년 받아가지고 이자 잔뜩 늘리는 것보다 그냥 40%씩은 낼만 하니까 내는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럼 50년 주담대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은행에서 50년 주담대 미련도 버렸다, 즉 폐지했다라는 거죠. 남은 것들 보시면요, 지금 가계 급증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안 팔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국 완전 중단을 선언을 했다. 그 전에 농협이 먼저 했었죠. 농협이 50년 주담대 딱 2점원 풀고서 주담대 멈췄었죠. 그래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판매를 재개할 것이다. 그러면 어디 남았어요? KB와 신한밖에 안 남았다. 농협은 8월 한도 이후 바로 폐지했고, 우리은행도 10월부터 폐지했고, 하나은행은 이제 폐지했고, KB랑 신한만 남았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은행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부라고 표현하지 말고 금융당국이라고 합시다. 금융당국이 은행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간단해요. 뭐예요? 가계부채는 줄이는데 금리는 낮추고 상생금융하자. 상생금융하게 돈 풀어라. 제가 저런 정부의 지시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런 느낌이라고. 그렇죠? 이걸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하는데 따뜻한 걸로 달라.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생각보다 안 하는 것 같아. 요 세 가지를 다 주문을 했는데 세 가지를 다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이번에 한 게 뭐예요? 은행 담합으로 때리죠. 은행 담합으로 때렸잖아요. 자, 4대 은행이 담보대출 담합을 했다. 공정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은행에서는 정부가 담합을 주도했다고 하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 보시면 막 LTV 담합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LTV 담합해가지고 가계 기업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잡으라고 그랬는데 이걸 지금 왜 때릴까요? 가계부채를 줄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주문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가 줄어들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만 보더라도요, 가계부채가 10조 늘었는데 GDP 대비 가계부채가 줄었어? 그게 자화자찬할 일인가? 그러니까 GDP 대비로만 줄기를 바라는 거지, 가계부채가 줄어가지고 디레버리징 되면서 부동산이 폭락하고 이런 상황을 바라지 않는 거다. 적어도 총선 때까지는. 그런 상황인 거고, 여기 보시면요, 주택담보대출 조건 담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뭐예요? 정부가 LTV를 규제해서 강남 3구나 용산구에서 50%, 그 외 지역에서는 70%가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은행 내부 LTV는 80%가 넘지만, 그러니까 80%를 넘게 해줄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LTV 규제해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50에서 70%의 대출을 집행하고 있다. 근데 너네 왜 80% 해줄 수 있는데 50에서 70%밖에 안 해? 그러면서 때려잡는 거죠. 50년 주담대도 어디서 먼저 했어요? 어디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어요? 갑자기 은행에서 우리 모두 담합해가지고 50년 주담대를 만듭시다, 농협이 선두에서 50년 주담대를 냅시다 해서 낸 거예요? 아니에요. 정부에서 40년 주담대로 안 되고 특례보금자리로는 풀다가 특례보금자리로는 빨리 다 해갔죠. 한 6월쯤 되니까 거의 소진됐어요. 6, 7월쯤 되니까 특례보금자리로는 39조 풀기로 했고 44조 풀었어요. 그러니까 50년 주담대를 토대로 집값을 올리자 이거였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욕하기 시작하죠. 집값이 생각보다
반응을 더 크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4대 은행이 너네가 멋대로 50년 주담대를 풀었다. 프레임 잡아가지고 은행한테 딱 몰아넣었죠. 근데 문제는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죠.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50년 주담대를 왜 내주냐. 65세한테 50년 주담대를 내줘요. 115세까지 갚아야 돼요. 근데 그거 어디서 냈어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아니요. 주금공에서 냈어요. 65세한테 50년 주담대 빌려준 거. 그리고 지금 은행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쨌든 간에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폐지해야지 여론을 좋게 만드는 영향이 되겠죠. 그럼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협, 우리은행, 그 다음에 하나은행까지 지금 작년 8월,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제 50년 주담대 완전 폐지하는 거다. 그리고 50년 주담대도 이제 완전 폐지가 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특례 보금자리론. 9월에 전부 폐지된 거 아니죠? 9월엔 일반형만 폐지됐고 우대형이 남았죠. 우대형 언제 폐지돼요? 1월 29일에. 올해 1월 29일에 폐지됩니다. 왜? 작년에 1월 30일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발표를 하면서 1년 한시 운영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여론이 좋냐 안 좋냐? 더럽게 안 좋죠. 물론 저걸로 집을 샀다든가 살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저걸 산 사람들 일시적으로는 찬양하겠죠. 또 저걸로 대환 대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여론이 좋을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 여론은 어때요? 특례보금자리론 50년 주담대 때문에 떨어진 집값 다시 반등시키게 만들었다. 거래량도 안 나오고 있는데 여론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폐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 대신에 나오는 게 뭐예요? 29일에 신생아 특례. 근데 신생아 특례는 애 낳는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적어도 23년 그 다음에 올해 낳는 사람들만 가능해요. 그러면 저거는 굉장히 특례보금자리론이랑 다르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신생아 특례 들어가는데 문제는 2월에 뭐가 시행이 돼요?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을 운영하는 이유는 뭐예요? 대출 많이 안 늘리고 플러스 고정금리로 유도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이래요?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 이거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한쪽에선 빚을 늘리라고 하고 막 빚을 갚아주라고 하고 있고 연체 이력도 사면해주라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이라고 해요.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언밸런스 하잖아요. 굉장히 언밸런스한데 그거를 은행권에서는 하나하나 다 맞춰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대출을 풀기도 하고 조이기도 하는데 어느 쪽으로 풀 것이냐? 소상공인이나 또는 기업 이런 쪽으로는 좀 풀 거지만 앞으로 어느 쪽에서 많이 조일 거예요? 전년도에 대출 가장 많이 들어간 게 뭐예요? 주담대 대출을 많이 조이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앞으로 주담대 대출 받기 굉장히 힘들어진다. 두 번째로는요, 앞으로 주담대 한도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 근데 이게 강화가 돼서 디레버리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어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대출 축소가 일어날 수 있다. 대출 회수가 일어날 수 있다. 은행권에서. 왜냐면 여기저기서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회수하지 않으면 남이 회수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과거에 LTV를 기반으로 회수를 했다면 이제는 DSR을 기반으로 회수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지금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전세가는 오르고 매매가는 떨어진다. 그건 둘째치고요. 전세가보다 매매가 하락세가 더 빠르죠. 전세가도 이제 슬슬 꺾이고 있는데 전세가보다 매매가 하락세가 빠르죠. 즉 갭이 줄어들고 깡통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소리죠. 물론 이미 빌라나 이런 데서는 깡통이 어마어마하게 터져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는 회수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 막 전세 사기 도와준답시고 해가지고 뭐 우선적으로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 회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위험이 감지됐을 때 선제적으로 회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거기에 한은에서도 장기적으로 DSR 맞춰 간다고 했으니까 은행권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즉 올해 대출 가뭄은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작년이 이상했던 거예요.
작년이 말도 안 되는 대출들을 풀어줬던 거고, 올해는 그런 것들이 작년처럼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요. 괜히 그거 믿고서 저점 찍었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다가 마지막 데드캣 바운스일 때 잘못 잡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